지난 시간에요. 우리 숙제가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여기부터 시작이네요. 자, 그럼 93페이지, 93페이지? 93페이지 아니잖아. 90 몇 쪽부터? 98쪽부터? 아, 98쪽 그럼 맞다. 이제 한국 숫자 보는 거. 자, 어떡하냐.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여기부터요. 정신 차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했었던 거 뭐냐면 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경우와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경우나 다 똑같이 이곳에는요. 자기장도 결국은 있고 전류도 생기기 때문에 이 둘이 합해진 힘이 생기죠. 그 힘이 바로 뭐예요? 자기력입니다. 결국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던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던 그 두 개가 동시에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공간에는 자기장도 있고 전류도 흐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의 정체가 자기력이다. 그래서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힘을 이용한 각각의 도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도구가 뭘까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생기게 해서 거기에 연구자석을 놔서 그 힘으로 뭐 만듭니까? 전동기를 만들고요. 네, 모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발전기를 만들어 라고 하는 여기까지 끌고 간 거였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어떤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니? 라고 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얼마나 세게 생기니? 라고 하는 세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단 말이죠. 공부. 그 중에서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어떤 모양의 도선에서 흐르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세기가 달라서 그 중에서 도선은요.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동심원으로 생기고요. 이 동심원 모양으로 생긴 자기장에 내가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접선 방향이 N극 방향을 가리키게 돼 라고 하는 방향 설정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부드럽게 동심원을 그리는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때 세기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세기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에 떨어진 곳에 나침판을 놨느냐에 따라 세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R분의 KI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근데 직선 도선이 아니고요. 두 번째, 원형 도선이거나 세 번째, 솔레로이드처럼 곡선 도선에서는요. 곡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요. 여러분들 방향을 설정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도선 내부의 자기장 방향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원형 도선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직선 도선이랑 똑같고 상수만 달라. 솔레로이드는 아예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 얘는 K2-NI로 계산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 N이라는 건 1m 안에 이 코일을 몇 번 감은 거야 라고 하는 1m당 감음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게 특이한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의 도선이 동시에 있을 때
이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과 색이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단 말이죠. 그 중에서 기억이라는 위치에는 가라는 도선과 나라는 도선 두 개가 자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성 자기장 구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그 주변에 영구 자석도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선의 전류도 흐르고 자기장도 생겼기 때문에 이때 자기력이라는 힘이 힘센 비라저씨만큼 생겨. 그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인다.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전동기다 라는 얘기 했어요. 됐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온 게 98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98페이지 여기부터가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수능 문제가 주로 이 파트에서 나옵니다. 회로도가 아니고 전자기 파트에서 주로 수능 문제라 요즘에 영재 과거 기출 문제도 이 파트에서 주로 나와요. 옛날에는 회로도에서 주로 나왔었는데 경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문을 하시면 여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문해봐. 204번. 얼마? 204번. 됐어요? 자, 그러면 204번을 선생님이 같이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204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4번은요. 그림 가와 같이 중심이 O로 갖고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원형 도선에 AB가 있다고 치자. 자, 동쪽으로 보았을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요. 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아, 이게 시계 방향? 네, 그렇군요. 시계 방향으로 B에 흐르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뭐야, 동쪽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시계 방향 아니야? 동쪽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봤을 때 무슨 얘기인 거야? 이렇게 네,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대요. 자, 그림 나는 가의 5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 자침이 회전하여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가리켰는데 N극 방향이 여러분들 보시는 서쪽으로 휘었네요. 됐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동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원형 도선이 나의 이쪽 방향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그랬을 때 안쪽에 있는 도선에서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침판의 N극은 서쪽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원래 나침판의 N극 방향은 항상 지구의 북쪽을 가리켰어야 정상이죠. 근데 전류가 흐르니까 북쪽을 가리켰던 N극 방향이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서 여기를 N극이 가리키게 됐다. 그래서 요만큼 해서 방향이 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서 보시면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작은 애가 하나 있고 바깥쪽에 큰 애가 하나 있고 여기 나침판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에서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 N극이 서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 보시면 안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N극이 이쪽을 가리켰어야 되거든요. 사실 동쪽을 가리켰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서쪽을 가리켰다는 얘기는 사실은 서쪽 방향을 가리키는 자기장이 얘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얘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거꾸로 시계 방향을 이렇게 흐르셔서야 된다고요. 이렇게 흘렀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도선의 자기장 방향이 서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야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N극을 동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얘는 서쪽으로 당기려고 하는데 결국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힘이 훨씬 더 컸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 전류보다는 얘 전류의 세기가 훨씬 더 셌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 도선을 A 도선, 얘 도선을 B라고 하니까 A 도선의 전류의 세기가 더 커서 얘가 만든 자기장 방향으로 N극이 끌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하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기억.
원점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입니까? 라고 했는데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 맞습니다. A는 서쪽, B는 동쪽이죠. 근데 AB에 의한 이라는 건 뭐야? 둘의 합성에 의한 이런 뜻이거든요. 둘의 합성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 방향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쪽으로 보았을 때, 동쪽에서 봤을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의 방향입니다. 이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가 아니고 훨씬 더 세야 된다. 알겠습니까? 왜? 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돼서 네, 넘겨볼게요. 자, 넘어오시면 102페이지, 103페이지에는 207번부터 213번까지요. 자,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해보세요. 209번. 209번. 또. 됐어? 오늘 뭐 질문 엄청나게 많으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해? 여기가 아니야? 질문? 자, 209번 보시면요. 209번은요. 그림과 같이 무한이긴 직선 도선 A와 반지름이 D인 원형 도선 B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어 A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자, A로부터 B의 중심까지 중심 P까지의 거리가 ED이고요. P에서 A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요. A,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0이라고 한다. 미주죠?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A 도선은요. 네, 전류의 세기는 I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형 도선 B가 있고 여기 중심이 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ED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세기는 안 줬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5점에서요.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를 0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5지점의 직선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냐면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얘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직선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ED니까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 저기 보이죠? ED분의 KI만큼 만들어. 그러니 원형 도선은 정확하게 얘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합성해서 0 만들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원형 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지는 자명하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중심에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I1만큼 흐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거 중심의 거리가 D인 거 맞아요? 그러네요. 반지름이 D인 거 맞죠? 그러니까 D분의 K 다시 I1이 요 크기와 같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치우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요 상수하고 요 상수가 다른 거 아시죠? 네, 갖다고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I1의 세기는 됐죠? 여기서 뭐 K-I1의 세기는 2분의 KI의 값과 같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요만큼의 세기를 갖는 아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힌트를 줬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에 의해서 P점에 생긴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라고 할 거야 라고 합니다. A에 의해서 P점이라고 하는 여기를 P점으로 줬나봐요. 중심을 우리는 O라고 놨는데 이 점에 생긴 직선호선이 중심에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B제로로 봐야 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B제로니까 얘도 요 값이 B제로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B제로로 본다. 자, 그러면 기억. B에는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있니? 네, 맞아요. 기억에는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자,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고요. 지금 A를 왼쪽으로 D만큼 이동시키면 P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했어요. 얘를 한 칸 더 D만큼 왼쪽으로 가져가서 도선을 이렇게 만든대요. 이거 없앤대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2D가 아니고 얼마로 바뀌어요? 3D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얘의 세기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길 거지만 여기에서 D만큼 바뀌면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얘가 3D분의 KI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얘는 아까 세기와 같은 요만큼이 나왔었잖아요. 2D분의 KI.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이니까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D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KI만큼의 합성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B제로의 몇 배 값이니? 라고 했죠. 되겠어? 몇 배? 3분의 얼마? 1 B제로? 네, 이렇게. 그래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1 B제로만큼이에요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거 이해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까지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요 부분 안 놓쳤는지 확인. 자, 여기까지가 다 됐는지 확인. 네? 빨리 여기까지는 된 거야? 놓친 거랄까? 네. 저 하나씩 끊어서 가세요. 한꺼번에 물리를 다 하고 싶어 그러면 60이고요. 단어별로 끊어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근간이 돼서 전자기 유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성체라고 하는 물질의 자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물질은요. 실제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 속에는요. 원자의 바깥쪽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가 있어. 전자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여기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주변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서 모든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은 자기만의 자기장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우리 설명했어요. 그 자기장을 합성한 값이 원자 자기장인데 그 원자의 자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원자가 있는가 하면 원자의 자성 자체가 없는 원자도 있다. 그 원자의 자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원자 중에서 좌화되어 있는 방향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얘네들 대단히 드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자성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의 좌화된 방향이 다 지 맘대로야. 그래서 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영구자성을 갖다가 대면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 있는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과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이 생긴다.
같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는요. N극 옆에 무슨 극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S. 됐어? S 옆에 N이 생겨서 자석과 물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됐다라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좌화됐다는 얘기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됐다는 얘기야. 됐어? 그랬다가 내가 연구 자석을 치우는 순간 얘의 행태는 두 가지로 나뉘어. 뭘로 나뉘냐? 네, 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체가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강자성체라고 한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성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맞아. 근데 여기에 연구자성을 치우면 자성을 잃는 애들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상자성체라고 한다.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거 철이고요.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거 뭐 있다? 알루미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 주변에 연구 자석을 갖다 대도 신기하게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돼서 자석과 뭐가 작용하는 방향?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된다. 됐어? 그랬다가 연구 자석을 치우면 자성이 뭐한다?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반자성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물과 뭐가 있습니까? 불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 강자성체는 그 힘이 자석을 치워도 유지될 만큼 엄청나게 센 힘이 작용하니까 눈에 보인다. 하지만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그 힘은 대단히 약해서 자석이 옆에 있어도 그 힘이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힘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반자성체의 성격을 실험한 사람이 있죠. 과학자 이름 마이스너. 그래서 마이스너라는 사람은 반자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실험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자성을 띠고 있는 저 부도체를요 엄청나게 센 연구자석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사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뜨지는 않았는데, 얘를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엄청나게 찬 곳에 갖다 두면 이 힘이 강하게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러한 반자성을 띠는 몇몇 개의 물질들은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극단적으로 갑자기 줄어들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낸다. 그 0이 되는 순간에 이 특별한 온도를 무슨 온도? 임계온도. 그 임계온도보다 낮아지는 순간에는 저항이 0이 되는데, 그 저항이 0이 된 순간을 무슨 상태? 초전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띠고 있어서 임계온도보다 훨씬 더 온도를 낮추면 엄청난 자기력이 생겨서 이 아이가 뜨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려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성질을 이용할 때 조건, 이 임계온도가 영하 200도면 온도를 낮추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죠. 실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건 뭡니까? 임계온도를 최대한 상온에 가까운 온도로 임계온도를 높이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서 임계온도를 영하 50도까지 끌어올렸다. 이제 상온 근처까지 가게끔 더 연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인공태양 만들려고 한다. 자기 부상 열차 만들려고 한다. MRI는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자성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107페이지 질문 있나 확인. 괜찮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108, 109페이지에서 질문 223번이요. 1번. 네, 221번하고 223번 하고요. 220번도. 네? 220번이요. 네, 그래서 요거 세 개 같이 보도록 하죠. 220번 보시면요. 그림 가와 같이 자석 주위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를 놓았더니 자석으로부터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 받았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힘의 방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A를 보시면 자석한테 끌려가는 인력 같죠? 그러니까 얘는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자석으로부터 밀리는 힘을 받았죠? 얘는 백발백중 반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그림은 가에서 자석을 치워. 자석을 치우는 순간 얘네들은 성격을 띠더라도 성격이 없어져 버려. 성격이 없어져 버려.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석을 치웠을 때 성격이 유지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석을 치운 후에 A, B를 가까이 놓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때 B는 A로부터 자기력을 받았다. 그럼 B는 A로부터 자기력을 받았다는 건 A가 자기력을 띄고 있죠. 왜? B는 반자성체니까 자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됐어? 네, 그럼 자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이 둘 중에 하나죠. 누굽니까? 자석을 치웠는데도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건 강자성체죠. 그러니 A는 상자성이 아니고 백발백중 강자성체이다 라는 걸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A는 강자성체이고요. B는 반자성체입니다. 판단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을 건데 그 전에 꼬맹아 하나 봐. 실제로 여기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었는데 여기에 A라고 하는 강자성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강자성체가 N극 옆에 있었으니까 여기 무슨 극일까요? 여기 무슨 극이 됐을까요? S. 여기 뭐 됐을까요? N. 이 상태야. 되겠어? 그래서 A는요. 여기가 N, 여기가 S고요. 그 다음에 자석을 치운 후에 여기에 B라고 하는 반자성을 갖다 댔으니까 여기 무슨 극이 됐을까? S. 여기 뭐 됐을까? N.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서로 밀리는 힘을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는 반자성체이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 니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어 있니? 반대 방향으로 좌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 헛소리죠. 서로 미는 힘이잖아.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1번 볼게요. 221번 보시면 그 중에서요. 그린 가와 같이 천장의 실로 연결된 자석의 연지 아래 수평면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를 놓았더니 A가 정지해 있다. 네. 그 다음에 그린 나와 같이 가에서 자석을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B로 바꾸어 연결하여 자 A를 이동시켰더니 B가 A 쪽으로 뭐 했다? 끌려가 정지했다. 그러면 자석하고 A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야 돼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인력이 작용하는 게 상자성체입니까? 반자성체입니까? 상자성체죠. 그래서 A는 상자성체예요라고 하는 거를 뭐야? 아니잖아요. 자, A가 뭡니까? 강자성체고 B는 뭡니까? 상자성체이죠. 자, 그 중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됐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A는 강자성체니까요. 외부 자기장과 무슨 방향으로 좌화됐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좌화됐어요. 네, 반대 방향으로 좌화됐다는 얘기는 반자성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의 무게보다 크니 라고 하는 거죠. 네, 자석의 무게보다 크니까 자석이 끌려가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는 상자성체이다 맞느니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이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괜찮아? 야, 좋은 거. 잠깐 기다려.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갖다 줄게, 서연. 저희 똘똘이가 오늘 왜 졸지? 너네 졸음껌 먹어봤어? 한번 먹어도 기다려. 우리 서연이 깨우자. 똘똘이 서연이 깨우자.
맛이 쉬워요. 또 누구 줄까? 안 먹어봤어. 또? 나치 친구 다닌 거야 혹시? 또? 체험학습이야. 줘? 뭐야? 될거 아닌데? 자, 여기 있습니다. 그건 짜증나는 훈련. 자, 피곤하면 막 자려고 잠이 오죠. 자, 보시면 괜찮아? 옛날에 이게 매운 줄 모르고 5개 정도 같이 먹는데 그래서 좋은 줄 알았어. 그거 괜찮은데? 힘들면 물을 마시거나 뱉으시면 됩니다. 네, 드시면 물 마시거나 뱉으시면 되죠. 자, 요즘에 죽겠어? 네가 달라고 그랬잖아. 물을 마시거나 뱉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에 과거에 어디 자소서 쓰느냐고 힘들냐고 좀 씻고 있거든요. 자, 선생님하고는요, 힘든 사람들은 뱉으시고 물 마시고 그러면 됩니다. 223번 하죠. 그림은 상자성 막대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 막대에 도선을 감아서 회로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일정한 세기의 전류 I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자성 막대가 이렇게 있고요, 강자성 막대가 이렇게 있어. 얘는 상자성, 얘는 강자성. 거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아 보시면 얘네들은 다 이쪽에 N극, S극, N극, S극으로 좌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놓고 얘네들이 스위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됐냐?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화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기억 A는 뭐죠? 기억 두 막대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니 두 막대 사이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A 지점에서는요,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N극에서 무슨 방향입니까? S극 방향이죠.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 오른쪽을 가리켜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열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두 막대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니 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전류 흐르지 못하게 했으면 전류 안 흘러.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자기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아니 상자성 생겨요. 왜냐면 얘 강자성체가 한번 자기화되어 있죠.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계속 NS를 띄고 있을 거니까 얘도 어떻게 됩니까? NS를 띄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얘 때문에 자기장이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인명이 여전히 작용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야. 네. 자, 가죠. 110, 111. 질문. 229. 229요. 할 수 있나? 자, 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나는 가에서 A의 아래 자석의 밑면이 N극이 되도록 놓았을 때 A가 위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럼 자석과 A 사이에 뭐가 작용했다는 얘기니? 청력 작용했다는 얘기니까 A가 뭐니? 반자성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겠다. 그러면 A는 반자성체 맞고요. 처음에 자석을 갖다 대기 전에는 정지 상태였다는 건 두 개의 질량이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같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반자성체니까 얘는 뭐겠어요? 삼자성체겠죠.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 나에서 A는 자석에 가까운 면이 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석에 N극을 갖다 댔으니까 가까운 면이 뭐가 됩니까? N극, S극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A에 가까운 면이 A는 자석에 가까운 면이 S극이 아니고 N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디귿 가에서 B의 아래에 자석을 놓으면 B는 위로 올라가니? 라고 하면 만약에 자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으면 얘는 여기가 무슨 극이 돼요? S극이 되면서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니까 그래도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자석을 놔도 얘네들의 움직임은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성체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112, 113페이지에 있는 문제 235번이요. 233번이요. 33, 35 두 개 할게요. 33번 보시면요. 33번은요. 그림은 자성체 P와 Q, 솔레로이드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P와 Q에서 방향이 A이고 P와 Q가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축 방향이라면 P와 Q는 상자성과 반자성체 중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밑에 있는 거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요. 모든 문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이해하셨다면 이 문제는 결국은 A와 B 중에서 누가 반자성이고 누가 상자성이야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문제들입니다. 결국은. 자, 솔레로이드가요.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러면 감아 보시면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두 물체를 이렇게 놨더니 자, 얘네들이 모두 다 오른쪽 방향으로 힘 받았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여기 있는 P는요. 이 솔레로이드가 전류가 흐르면 그 방향으로 감아보시면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됐을 텐데 얘하고는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상자성체죠. 근데 얘는 밀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솔레로이드하고 서로 밀리는 청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니까 얘는 뭡니까? 반자성체라는 걸 판단하셔야 돼요. 운동을 통해서.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P는요. P는 반자성체이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네, B는 상자성체이잖아요. 자, 답이 틀렸는데요. 233번 답이 틀렸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기억 P는 반자성체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이 틀렸습니다. 답 수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Q가 자기화되어 있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와 B일 때가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A일 때는 얘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이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면 여기가 NS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뭐가 됩니까? 뭐요? 여기가 S면 여기가 S, N 된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여기가 N 되면 여기 뭐 됩니까? NS가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반자성체에 자기화되어 있는 방향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청
됐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 자기화되어 있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P와 Q의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도 그래서 상자성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끌려가야 됩니다. 반자성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밀려야 되죠. 얘네들이 운동하는 방향은 무조건 무슨 방향입니까? 오른쪽 플러스 X축 방향이죠. 됐습니까? 얘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233번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옮기면서 뭔가 오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드렸고요. 자, 235번 가죠.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 B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았더니 A, B가 자기화되었다. 자, 그림 나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C를 실에 매달아. 자, 매단 후에 가의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를 C의 연직 아래 가까이 가져갔더니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C의 무게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보면 A가 C를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C를 밀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가 없었을 때는요. 얘 무게만큼 실이 당기는 힘이 있었겠죠? 근데 얘가 미는 힘이 생겨서 이 힘이 2N 생겼다고 쳐봐. 그래도 무게는 바뀌지 않죠? 그러면 실이 당기는 힘이 얼마로 줄어듭니까? 8N으로 줄어들어.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러니 이 새끼는 뭐여야 돼? 반자성이어야 되고 얘 뭐니? 강자성. 그래서 자기장 영역에서 빼도 얘는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A는 강자성체고 B는 반자성체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네요. 니은 갈게요. 가에서 B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되니? 아니,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는 아이야. 디귿 나에서 A를 B로 바꾸면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C의 무게보다 작아지니? 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꾸며가 B를 갖다 대면 B는 뭔데? 상자성체니까 자기장 영역에서 끄려면 얘는 그대로 뭐가 되니? 중성. 그럼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힘도 못 만드니까 실에 작용하는 힘은 그대로 얼마? 10N일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 114페이지 오십시오. 37, 38 두 문제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괜찮습니까?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자기 유도. 서연아, 전기 파트 정리 되겠어? 괜찮아? 자, 전자기 유도에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자석을 놓으면 자기력도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자기장의 첫 번째 내가 도선의 모양에 따라 방향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됐어? 그리고 그 세기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원형 도선하고 직선 도선은 똑같이 B는 R분의 KI로 계산하시면 돼요. 상수값만 다른 거고요.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K2-NI로 구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영구 자석을 놨을 때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도 생기는데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센 B라조씨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자기장 방향과 전류가 이루는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이 생긴다라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그 변하는 만큼 유도 전류가 흘러요. 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자기장의 변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자석의 운동을 뭐 하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뭐 만들려고? 힘 만들려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을 만들 때 왜 전류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 힘은 전류와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가 흘러야만 힘을 생기게 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의 변화에 반대 방향 힘을 만들어서 절대로 못 변하게 하려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원인을 설명한 과학자가 있어. 그 과학자 이름이 렌츠. 그래서 렌츠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때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를 수 있니? 라는 세기를 측정한 사람이 누구? 패러데이.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자, 그럼 패러데이는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10불러.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B A 됐어. 자기장 또는 A가 뭐야? 면적의 변화에 됐어.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압을 구하면 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전류로 그 전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센 힘이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더라. 근데 유도 기전력이라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얘가 근간이긴 한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기장이 일정한 공간 안에 누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뭘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막대를 움직이거나 또는 도선을 잡아당겨서 면적이 변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유도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라, 보, 콤만큼 생기더라. 알겠냐? 그래서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니까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전압 구하는 두 가지 방법. 되겠지? 자, 그러면서 꼬매가 이러한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생각해봐. N극 밀어.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무슨 극? N극. 자, N극 빼. 그럼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은 S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된다. 됐어? 그래서 N극을 넣었다 뺐다 할 때 들어갈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N극이 나올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이걸 거짓말로 무슨 전류라고 한다?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를 교류 전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회로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뭐지 말로? 직류. 그렇죠. 직류 전류가 회로도상에 흘렀습니다. 그 직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의 이름이 뭡니까? 전류계. 중학교 2학년 개새끼들 정신 안 차려? 전류계 어떻게 표현했어? A 직선 동그라미. 맞아? 이 전류계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만 측정하니까 바늘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그래서 여기가 0, 1, 2, 3, 4. 그래서 바늘이 여기에서 한 방향으로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전류계야.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 흐르는 전류는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패러데이의 원리에 의해서 만든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뭐하는? 바뀌는 무슨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그렇죠.
교류 전류가 하면 저 아이가 1초에 몇 번 방향이 바뀌냐면 60번 바뀝니다. 60번 바뀝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교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의 이름은 전류계가 아니고 뭐라 그러니? 검유계라고 해서 뒤 동그라미로 표현하는데 얘는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늘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그려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만드는데 이 상황에서 더 센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네, 코일 가문 개수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쵸? 또 전류를 더 많이 넣었다 빼요? 전류를 만드는데? 더 많이 넣었다 빼요. 빠르게. 네, 자석의 운동을 빠르게 해서 변화량을 크게 하면 돼요. 또 차선 다쓴 걸 써요. 센 자석을 쓰면 돼요 라고 하는데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게 뭐야? 자기 손을. 이거 어떻게 구해? EA. 그래서 센 자석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센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전압을 만드는 방법을 패러데이는 이렇게 정리해 줬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왜 놀라 이 새끼야? 설명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론만 안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엄청 어렵죠. 그래서 수능에서 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요. 거기 118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그림 이거 실험하려고요. 구리관을 샀는데 구리관이요. 볼펜심 두께만한 게 왔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석이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구멍 뚫린 자석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구리관을 떨어뜨리려고요. 제가 그런 사이즈를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샀는데 볼펜심만한 두께의 아이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먹었어요. 자, 해보자. 자, 239번부터 244번까지 질문해봐. 240? 몇 번이요? 240이요. 240이요. 240에서 보기 중에 뭐요? 틀린 문제를 한 번은 보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왜 틀렸는지를 공부하고 오셔야죠. 자, 240번 보시면요. 240번은요. 원형 도선에 자석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고요.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얘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못 들어오게 이쪽에 S극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감아 보시면 통과하는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죠? 그랬다가 얘가 나갈 때는 못 나가게 잡아당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갈 때는 거꾸로 여기가 N극 S극이 생겨야 되니까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네, 여기를 위에 있을 때 기억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전류 방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자석이 P 지점을 지날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네, 거기에 있는 E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이 P를 통과할 때 속력은 자석이 Q를 통과할 때 속력보다 작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오메가 P를 통과할 때 자석의 속력과 Q를 통과할 때 자석의 속력 중 누가 더 빠른가요? Q를 통과할 때 속력이 더 빠르죠. 왜? 자유낙하 하고 있잖아요. 단지 속력은 빨라지는데 원래 이 고리가 없으면 자유낙하니까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코일이 있으니까 얘 때문에 자석의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뭐하니? 순간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겠죠. 됐죠? 요 모습이야. 그렇다고 해서 P에서의 속력보다 Q에서의 속력이 느리다고 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까? 네. 공기 저항이 있어도 속력은 조금씩 빨라지잖아요. 확 빨라지지 못하고. 그래서 빨라지긴 합니다. 근데 자기력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 것뿐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귿 보시면 Q를 지날 때 고리와 자석 사이에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Q를 지날 때는 당기는 뭐가 생깁니까? 인력이 생기는 거지요. 이런 얘기 하고 있어. 그래서 답이 뭐니? 답이 뭐니?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넘어오시면 245번부터 251번까지요. 없어요. 자, 넘길게요. 252번부터 255번까지요. 뭐야? 이거 질문이 없어? 넘겨. 마지막 256부터 259까지 질문이 없냐? 숙제를 못했냐? 너네 숙제 검사 좀 해야 되겠다. 56번 자,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까? 열나 어려워서 문제 푸는 걸 포기했다고 하던데 저 지나가면서 숙제 검사 한 번만 할게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숙제 안 한 애들 오늘 집에 문자 온다. 뭐? 야, 중학교 1학년이 바쁘면 2학년은 야, 씨, 과로사 있겠다, 과로사. 네. 뭘 봐야 되는지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안 들려. 너 아프지? 너 왜 아픈가? 왜 아픈 거래? 그래, 요즘에 저거 야, 근데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던데 알아? 학교 가서 조심해.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뭐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아프지 말아야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깨끗이 씻어. 그러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은요, 약간 막 상한 음식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너무 깨끗해도 요령 이야기해요. 살짝 대충 살면 돼요. 자, 시험 좀 볼까? 우리 예지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웠을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응? 배워갔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원래 그래요. 우리는요, 이것만으로 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과 공부는 돈으로 됩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영어가 되죠. 근데 이과 공부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세요? 미국에 있는 거지도 영어를 잘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거지도 영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면적의 S인 세기가 낀 자기장을 수직으로 통과시켰을 때 자석의 세기는 우리가 파이는 ds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아까 한 번 다시 짚어드린 거고요. 2번은 전자기 유도, 3번은 유도 전류 또는 전류, 4번은 밀어내는데 교류 되나요? 교류가 뭔데? 네, 3번에 교류. 교류 전류가 너무 교류야? 어? 교류 전류.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밀어내는 이고요. 5번은 전기. 6번은요. 가로줄 당 볼게요. 첫 번째 가로줄은요. 위 청력 B에서 A. 그래요. 자, 두 번째 가로줄이요. 아래 입력 A에서 B. 세 번째 가로줄 아래 청력 A에서 B. 마지막 줄 위 입력 B에서 A. 자, 그 다음에 7번에 1, 8번에 1 이렇게 됩니다. 8번은 안 하는 거죠? 네, 답은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6번을 4문제로 채점할게요. 그러면 총 몇 문제예요? 열 문제야. 자, 10문제랍니다. 자, 그럼 맞은 개수를 10개로 세시면 되겠죠. 자, 그 10문제에는 8번 안 세고 10문제죠. 네, 뭐요? 6번에서 하나 틀렸어요. 어떡해요? 6번을 4문제로 채점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맞은 개수 확인하셨죠? 자, 가연이, 유민이, 5개? 민건이, 준호. 아, 준호 없나? 자, 재준이, 9개. 아은이, 유찬이, 정호. 6번을 4문제로 세시면 돼요. 가로줄다. 몇 개? 예지, 서준이, 의진이, 서연이. 자, 그러면 틀린 거 확인하셨어요? 자, 그 중에서 질문 있는 거 확인할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선생님 저 6개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여기 됐어? 민건. 봐봐. 이거 해봐. 손. 자, 다른 사람들은 틀린 거 보고 계세요? 이거 여기 내려오죠. 여기 오시면 돼요. 네, 표시하세요. 네, 담아보세요. 위가 앵글이 되게. 네, 그럼 전류 방향 나오세요. 전류 방향 그려보세요. 네. 근데 왜 이러셨어요? 이거 인력인지 청력인지 구별해야 되지. 근데 이거 왜 나오죠? 이제 되는 거야? 이거 확인. 이거 중학교 3학년 바로 되시. 자, 넘길게요. 자, 7번. 7번인 사람.
7번 보시면요.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자석인데요. 자, 마찰은 없어요.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뭐 된다는 뜻이야? 보존돼야 됩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뭐만 작용해야 되니? 뭐만 작용해야 되니? 중력, 탄성력, 전기력.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세 가지 힘 말고 뭐가 생기니? 마찰이 없는데 뭐가 생기니? 자기력. 됐어요? 네. 도선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기니? 자기력이 생기죠. 그러면 그 자기력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얘는요. 마찰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자기력이 생겼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경사가 있는 면에 자석을 이렇게 놓고 떨어뜨리고요. 여기는 솔레로이드가 감겨져 있는 금속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석 N극, S극 얘가 마찰이 없는 면을 타고 내려오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왜? 자기력조차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100% 다 전환되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야. 그래서 보존돼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얘가 속력을 갖고 내려왔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솔레로이드 가까이 가는 그 순간 뭐가 생기니?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 버려. 그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된다고? 감소된다고. 됐어? 그래서 얘가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여기 무슨 극 생기니? N극 생겨서 밀어내는 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는 속력이 10이었다고 쳐. 그러면 얘가 밀어내는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뭐 해줄 거야? 줄어들 거야. 속력이 줄어드는 만큼 운동 에너지 뭐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10이었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속력이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해서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8밖에 안 넘었다고 쳐봐.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감소한 거야? 2줄. 근데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지.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바뀌고 있는 형태가 뭡니까? 운동 에너지 2줄만큼이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을까? 이 코일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예요. 됐어? 그리고 얘가 통 밖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요. 통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뭘 받을까요? 네, 인력을 받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때 또 한 번 속력이 뭐 하는 거야? 또 줄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제 6줄이라고 치자. 그럼 또 전기 에너지로 몇 줄이 바뀌어요? 또 2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 됐어? P를 지날 때는 유도 전류가 여기가 N극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따라가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됐어? 그래서 유도 전류는 A에서 저항을 지나 B로 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아니죠. 속력은 점점 가면서 뭐하니? 줄어들기 때문에 P보다 Q에서의 속력이 더 느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지금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로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요 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빠져나가면 못 나가게 당겨야 되니까 여기가 N극이 돼요. 여기가 S극이 돼요. 됐어?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솔레로이드 내부라고 했으니까 요거잖아요. 내부니까 요거잖아요. 맞아요? 솔레로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P에서 Q를 향하는 방향이었죠. 되겠어? 네,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형성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8분만 잠깐 하고 끊어드릴게요. 자, 우리요 실제로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원래 기존 교과서에서는 잘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살짝 사라지고 있는 경향성을 좀 띠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반도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요 물질의 구조 설명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실제로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라고 하는 거 멋진 말 뭐예요? 전기, 전도도. 알아듣겠어?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 이거를 멋진 말로 전기, 전도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도체. 도체. 됐어?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제일 큰 게 도체예요. 그 다음 뭐예요? 반도체. 반도체. 그 다음이 뭐예요? 반도체. 부동체. 이겼나? 그래서 부동체가 전류가 가장 잘 흐르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요즘은 반도체 세상이거든요. 어느 나라가 반도체를 섭렵하느냐가 그래서 강대국의